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로 구성된 쉽지 않은 조에서 우리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힘들 것이라고 예상됐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남미에서 축구를 잘한다는 우루과이와 첫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고, 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비교적 첫 스타트를 괜찮게 끊었었죠. 하지만 2차전에서 가나에게 전반에만 2실점을 하며 2014년 알제리의 악몽이 오버랩되는가 했지만 후반 초반 조규성 선수의 멀티골로 경기는 다시 2대2 동점을 만들며 해파리 냉채 마냥 쫄깃한 흐름 속에 경기는 흘러갈 줄 알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실점을 하며 우리가 다시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우리나라에게 마지막 코너킥 찬스가 찾아왔지만 어느 한 메추리알이 경기를 그대로 종료시키며 2차전 가나를 상대로 3대2 패배를 당한 것이죠. 몇 초를 남겨두고 경기를 종료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1무 1패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16강 진출을 위해서 최종전 포르투갈을 상대로 무조건 승리해야 하고, 같은 시간에 펼쳐지는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가나를 최대한 적은 점수차로 이겨야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겨놓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태였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미 2승을 챙기고 16강을 확정한 포르투갈이 우리나라와의 최종전에서 선수들 체력 안배를 위해 로테이션 멤버를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리로서는 잘 싸운다면 얼마든지 16강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었습니다. 주저한 선수들을 대거 빼고 나온 포르투갈과의 최종전, 경기 시작 5분 만에 실점하며 험난한 길이 예상됐지만 경주호 씨의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받은 김영권은 동점골, 후반 추가 시간 1분 손흥민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황희찬의 역전골로 20년 만에 또 한 번 포르투갈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리드하고 있었고, 우루과이가 또 득점에 성공한다면 우루과이가 16강에 가는 2022년 최고의 공포 영화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4년 전 멕시코, 스웨덴 PTSD가 있던 우리나라 선수들과 국민들은 조마조마하며 경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결국 우루과이가 득점에 실패하며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월드컵 역사상 3번째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오른 16강 상대는 하필 이번 대회 우승 후보 1순위 브라질이었습니다. 우승 후보답게 환상적인 조직력과 테크닉을 선사하며 전반에만 우리나라를 4대0으로 압도했고, 후반전에 포기하지 않은 우리 선수들은 결국 백승호가 그림 같은 중거리 슛으로 브라질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4대1의 점수로 경기는 종료되었고, 브라질은 8강으로, 우리나라는 카타르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32개국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월드컵에서 기적을 쓰고 16강 진출에 성공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겨울이었습니다.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 한 편을 쓴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월드컵 징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일 것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부터 유럽의 월드컵 우승팀 대상으로 직전 월드컵 우승팀은 차기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탈락한다는 아주 어마무시한 징크스인데요. 시작은 1998 월드컵을 우승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월드컵 우승 이후 다음 대회였던 2002 월드컵에서 1무 2패 족꼴찌로 탈락했고, 2006 월드컵 우승팀 이탈리아는 2010 월드컵에서 2무 1패로 족꼴찌 탈락, 2010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은 2014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조3위 탈락, 2014 월드컵 우승팀 독일은 2018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족꼴찌 탈락. 유럽팀이 우승했다 하면 징크스가 귀신같이 맞아떨어지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 역시 전 대회 우승팀이었던 프랑스는 이번 월드컵 이전 치러진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매우 부진했고, 포그바, 칸테, 벤제마 같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회에 불참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됐지만, 이번 월드컵 결승까지 진출하면서 자신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징그러운 그 징크스를 직접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튀니지에게 1대0으로 패배함으로써 유럽의 디펜딩 챔피언은 차기 대회 조별리그에서 패배를 기록하는 찝찝한 징크스는 프랑스도 아직은 깨질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긋지긋한 월드컵 징크스를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경기에서 3골 이상 득점하지 못하는 것, 2차전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못한다는 것, 남미 팀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징크스들은 이번 대회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리나라 최다 득점 경기는 가나전 2득점, 포르투갈전 2득점으로 3골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고 2차전에선 가나에게 3대2로 패배하면서 2차전 역대 전적 총 3무 7패로 2차전 징크스도 이어져갔고 첫 경기 우루과이전 0대0 무승부, 16강 브라질전 4대1 패배, 남미팀 상대로 2무 5패를 기록하며 남미팀 징크스도 이어졌습니다. 2002 월드컵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대결한 톱시드 팀들이 차례대로 월드컵을 우승하는 신기반기한 징크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 16강, 8강, 4강에서 만났던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은 2002 월드컵 톱시드를 배정받은 팀이었고 차례대로 2006, 2010, 2014 월드컵을 우승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조의 톱시드 프랑스는 2018 월드컵을 우승했고 다음 대회인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가 속한 조의 톱시드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를 우승하며 신기반기한 징크스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2026 월드컵 우승팀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우리가 속해 있던 조의 톱시드 벨기 이번 월드컵은 아르헨티나가 역대 통산 3번째 우승을 달성하였으며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 이후 20년 만에 월드컵 트로피가 다시 남미 국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월드컵과는 큰 인연이 없었던 리오넬 메시는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자신의 월드컵 무대를 데뷔했고 16년이 지난 뒤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월드컵 우승에 대한 갈망을 해소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만난 2회 연속 우승을 도전하는 프랑스는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자신들에게 4대3 패배를 안긴 팀이었고 이번 월드컵을 치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프랑스가 예상보다 다소 호박벌 궁뎅이 같은 경기를 펼치며 전반 메시와 디마리아의 골로 전 대회 우승팀 프랑스를 상대로 전반에만 2대0으로 리드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의 월드컵 우승을 저지하는 최종 보스 킬리안 음바페한테 후반 막바지에 내리 2골을 얻어맞고 승부는 연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장 후반 4분 메시가 추가골을 넣으며 한 점 달아났지만 연장 후반 13분 음바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점수는 3대3. 프랑스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심장을 부여잡으며 경기를 지켜보았겠지만 제3세계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개꿀잼 경기는 없었습니다. 3대3으로 연장전은 마무리됐고 1994년, 2006년 이후 월드컵 결승전에서 세 번째로 가장 살떨리는 방식으로 월드컵 우승팀을 정하는 승부차기로 돌입하였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가 4대2 승리를 거두며 16년간 이어져 오던 유럽 국가들의 릴레이 우승 사슬을 끊고 1986년 마라도나 이후 36년 만에 메시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더 드라마틱한 이유는 전 대회에서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겨준 나라들을 차례대로 꺾고 우승하는 완벽한 복수극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음바페는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고도 준우승에 머물러 아쉬움을 자아냈고 메시는 2005년 청소년 월드컵 우승,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축구 금메달, 2021 코파 아메리카 우승,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함으로써 국가대표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누리며 본인의 마지막 월드컵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36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고 화려한 대관식을 이룬 아르헨티나와 메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대한 자잘한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조별리그를 통과한 16개 팀 중 자국 감독이 아닌 해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팀은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두 번째, 이번 대회는 유독 직전 월드컵에서 만났던 팀들이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 11경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프랑스는 32개국 체제로 진행되는 월드컵에서 결승 진출을 가장 많이 한 팀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번째, 이번 대회는 19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기록한 팀들이 단 한 팀도 없는 대회입니다. 다섯 번째, 네덜란드는 이번 대회의 유일한 무패팀입니다. 여섯 번째, 이번 월드컵 총 득점수는 172골로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이 나온 대회였습니다. 일곱 번째, 축구 좀 한다는 나라들이 일찍 짐을 쌌습니다. 16강 공무한 멕시코의 조별리그 탈락, 전대회 3위팀 벨기에의 몰락, 독일의 2연속 조별딱, 우루과이의 탈락, 이번 대회 최대 다크호스로 지목된 덴마크의 몰락. 여덟 번째, 이번 대회에서 승점이 제일 높은 팀은 5승 1무 1패 16점을 기록한 프랑스입니다. 4승 2무 1패를 기록한 우승팀 아르헨티나보다도 높은 승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저리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